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발코니로 나갔다. 19층에서 바라본 나일강 아침 풍경이 궁금했다. 어젯밤 야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멋졌다. 이집트에서 묵었던 호텔 중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만큼 조식도 기대가 되었는데 모던한 분위기의 꽤 큰 규모의 식당이었고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오믈렛, 요거트, 빵, 주스 등을 간단히 챙겨 먹었다. 내가 이집트에 온 이유. 오늘은 드디어 피라미드를 보는 날이다.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날, 9일차에 드디어 피라미드를 본다. 이집트 1차 사카라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었는데 오늘 기자 피라미드를 보는 순간 나는 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었다. 호텔에서 버스로 50분 정도 이동하니 창밖으로 피라미드가 보이기 시작했다. 막연한 상상 속 피라미드는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위치해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도심에서 건물들 너머로 피라미드가 보이다니 의외였고 신기했다. 드디어 기자 피라미드 도착. 카이로 시내에서 서쪽으로 13km가량 떨어진 사막과의 경계를 이루는 바로 이 기자 지역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TV나 책에서 수없이 많이 접해오던 거대한 피라미드 3개가 우뚝 솟아있다. 이 중 제일 큰 규모의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650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지저분의 한 변이 230m, 높이는 137.2m이고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석재의 평균 무게는 한 개당 2.5톤으로 추정. 사용된 석재 숫자는 230만 개 이상이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까? 또 이 많은 석재들은 어떻게 운반했을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관리했을까? 과연 세계 불가사의라고 할 만하다. 제일 큰 쿠푸왕의 피라미드 옆으로 카프라왕, 멘카우라왕의 피라미드가 위치해 있는데 이 세 개의 피라미드 간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 사진 한 장으로 담기 어려웠다. 쿠푸왕 피라미드는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다. 입구처럼 보이는 곳 아래쪽,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저렇게 피라미드 돌 중간중간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실제 석재 크기와 피라미드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다. 피라미드 내부 왕의 방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힘들다. 높이가 90cm쯤 되는 경사진 통로를 오리걸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 있고 내부 환기가 되지 않아 매우 덥고 답답했다. 그렇게 도착한 왕의 방엔 내부가 비어있는 석관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힘든 것 대비 크게 볼 건 없었지만 피라미드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피라미드 밖으로 나오니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인생샷은 피라미드 전경이 더 잘 보이는 스핑크스 쪽에서 찍기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장소인 스핑크스를 보기 위해 버스로 이동하는 도중 드디어 3개의 피라미드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과 사람의 머리를 붙인 동물로 왕권을 상징한다고 한다. 기자의 대스핑크스는 쿠푸왕의 아들인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며 전체 길이는 약 70m, 높이 약 20m의 최대 규모로 자연 암석을 이용하여 조각한 것이라고 한다.
스핑크스의 얼굴은 상당 부분 파손되어 있었으며 카프라 왕 생전 얼굴이라고 한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위치에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멍 때리기 딱 좋은 곳.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반나절 정도는 이곳에 앉아서 멍하니 있고 싶었다. 이집트에 다시 온다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보이는 숙소에 묵으면서 마음껏 감상해야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다음 일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일정은 카이로 존경을 감상할 수 있는 카이로 성체,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모하메드 알리 모스크이다. 카이로 성체는 십자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웅장한 요새와 성벽으로 12세기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이었던 살라딘이 축조하였다고 한다. 이 요새는 술탄의 거주지이자 군사사령부, 정부 관청 등이 위치하여 19세기 전까지 약 700여 년간 이집트의 정치적인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이며 197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성체는 반듯한 사각형이 아닌 지형에 따라 세워진 불규칙한 형태이며 동서로는 가장 넓은 곳의 폭이 약 800m, 남북으로는 약 600m라고 한다. 카이로 성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마지막 왕조인 모하메드 알리가 세운 모스크이다. 모하메드 알리 모스크는 이슬람 모티브로 화려하게 꾸며진 19세기 이슬람 사원으로 이집트를 대표하는 사원 중 한 곳이다.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인 모하메드 알리를 위해 지어졌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왕궁 전에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이 왕궁하였다고 한다. 사원 내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신발 위에 덧신을 신고 여자의 경우 스카프 등을 이용해 머리를 가려야 한다. 아치형의 벽과 디테일한 문양의 창, 그리고 빛바랜 화이트 톤의 석재, 이들의 조화가 아름다웠다. 실내는 화려한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많은 등과 샹들리에 불빛들로 몽환적인 느낌이었다. 모하메드 알리 모스크를 구경하고 나오니 카이로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내 전경은 언제나 감동을 준다. 특히 황토빛으로 일정한 톤의 건물들이 더욱 조화로운 느낌이었다. 이집트 마지막 일정은 알 아즈하르 파크에 위치한 시타델뷰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다. 푸른 잔디밭 위에서 가족 단위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 공원과 저 멀리 보이는 카이로 성체를 배경으로 한 야외 테라스가 멋진 레스토랑이었다. 모하메드 알리 모스크의 쌍둥이 첨탑과 아치형의 상부는 멀리서도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에이쉬 브레드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디핑 소스들, 양고기 케밥과 치킨, 구운 야채, 볶음밥 등이 서빙되었다. 그동안 먹었던 이집트 음식과 비슷했지만 훌륭한 뷰가 더해져 더욱 근사한 식사였다. 멋진 곳에서의 점심 식사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이집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카이로 공항으로 출발했다.